근데 일반 사람들이 몇바람 그렇게 심각하게 또 생각 안 하는 사람 생각 안 많아요. 하는 사람들 네. 많아. 이게 실제 있는 얘기거든. 핏줄 몇바람 진짜 무서운 거죠. 무서워. 나는 묘바람으로 인해서 이 치인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묘바람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지. 자손을 갑자기 잡아간다. 안녕하세요. 청주 청현당 애기씨 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온 홍주암의 연서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천부인당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대무가에 이어서 정말 핫했던 영화 파묘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리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 핫한 무속인 영화를 저는 안 봤습니다. 전 무서워서 못 봤어요. 아직까지 괜찮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집 안인데 불상도 모셔져 있고 도깨비도 모셔져 있고 근데 일반 부분들을- 사람들은 모르고서 그냥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뭐 모시면 좋다고 그러고 도깨비 뭐 모시면은 돈도 잘 번다고 하니까 그냥 난무하게 모시는 형상을 것 그 같아요. 형상을 모시는 거다. 집에 그 불상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을 다 몰아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모신다라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그런 분들을 모셨을 때 무탈한 사람도 있지만 들여왔을 때 좀 눌린다거나 터의 기운과 충이 돼서 맞지 않는다거나 막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나는 그냥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드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 그럼 탈을 받을 수 있다는 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터주의 그- 기운에 따라서도 틀릴 테고 내 조상 신의 기운과도 안 맞으면 틀개가 날 테고. 제가 신 받기 전에 안 잘 되지. 풀리라고 단지를 모셨다가 이제 신 받기 직전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때 이제 다 버렸거든요. 그런 단지에는 솔직히 말하면 신이 계시진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밖으로 퇴송을 해서 내버리면 돼. 만일에 이제 거기에 어떤 허주가 많이 따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안에 함부로 그렇게 단지를 모신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지. 그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함부로 모시면 별로 좋진 득이 않다. 되지는 않는다. 알게 모르게 계속 치이고 있을 수도 있고 탈이 이제 나중에 한 번에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 권하지는 않지. 불편하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건가요? 지금 여기 영화에서 보면 장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 집안의 장손들을 계속 건드린다고. 이게 실제 있는 얘기거든. 핏줄. 산소에 진짜 묘바람이 불면 어느 자리에 묘바람이 드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 첫째만 치느냐, 차남만 치느냐, 셋째만 치느냐가 있어. 이게 진짜 있는 건데 여기서도 그거를 그렇게 진짜 그대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묘바람은 정말 무서운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몇바람 그렇게 심각하게 또 생각 안 하는 사람 생각 안 많아요. 하는 사람들 네. 많아. 묘바람이 내가 산소를 만일에 이장을 했어. 그럼 이장을 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바로 묘바람이 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점을 보다 보면 몇 년 전에 들어온 묘바람이라는 게 점으로 나오잖아. 네. 그러면 그때 상간에 어딜 이장을 했거나 이제 묘를 건드렸을 때 누군가 계셔. 그래서 그 산소 자리를 가보면 100% 탈이 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점으로 찾아내고 풀어드리고 해야 되는 거지. 몇바람 진짜 무서운 거죠. 무서워. 묘바람 나는 진짜. 묘바람으로 인해서 이 치인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묘바람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지. 왜 우리가 지금 김 선생님 허락을 받고 있지? 직원이 한국에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산소 묘바람 때문에 파묘를 하면서 구슬하는 거지 가능하다고 봐 나는. 왜냐면 우리가 묘탈을 거두기 위해서 구슬할 때도 많잖아 보면. 영화상 설정상 굉장히 뭐 악지이고 건들면 안 되는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묘를 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거기다가 대살굿이라는 거는 이제 대신 살을 날린다는 거잖아. 그쵸, 다른 그걸 쪽으로. 그런 걸 하면서 추진을 해보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파묘를 했을 때 거기가 악취 중에 악취이고 뭐 여우들도 나오고 풍수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악취라고 했잖아요. 이 파묘를 잘못하면 직관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직관도 그렇고 가족들까지도 줄초상이 날 수 있는 게 이 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날짜 잡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까다로운 게 이 묘탈 거두는 거 일하는 거거든요. 영화 설정상 절대 파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종종 있지 않을까 싶어. 어차피 눈깔이 싸하더라. 어쩐지 눈깔이 싸고. 정순아, 이 새끼 문을 열어주랴. 저렇게 죽이는 거야? 해를 끼칠 수 있죠. 이거는 영화로 표현되다 보니까 심장을 뭐 어떻게 해서 죽인다 막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을 볼 때는 진짜 그런 분이 계셨거든. 80대 할아버지인데 자기 셋째 아들을 손을 잡고 오신 거야. 되게 다급하게 나한테 오셔가지고 셋째 아들은 좀 이따가 이제 두고 첫째 둘째 아들 사주를 넣으시더라고. 사주를 이렇게 보는데 한 명은 강을 지나가는 게 보이고 한 명은 아예 미동이 없이 뿌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사주인 거야. 둘 다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둘 다 죽은 거야. 첫째가 그냥 갑자기 급사, 둘째도 계단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급사. 그래서 마지막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을까봐 종종 걸음을 하고 오신 거야. 이제 그분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사달이 났는지를 다 알고 오셨어. 근데 나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하시다가 내가 이제 그분한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기 급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거 아시죠? 욕바람입니다 이거. 모르셨어요? 이랬더니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대 나한테.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대. 이 영화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혼이 보이면서 어떻게 사람을 조여서 죽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묘바람이라는 게 나면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자손을 갑자기 잡아간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혼에 의해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악귀가 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이거는 있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손 잡아가는 경우까지 가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극히 근데 드물지만 있다. 극히 드문 것도 아니야. 종종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 작용을 하면 진짜 씨를 말리는 경우도 있고. 무서워. 아이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어? 말씀을 해보셔요. 저희가 저는 굿할 때 그 사람을 부르는 물론- 것처럼 터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는 악귀가 된 거잖아. 그런 악귀의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빙의가 된 사람이 왔어. 우리가 이제 빙의굿을 하려고 나를 잡아서 들어갔어. 그런 귀신들이 숨는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 아닌 척하고 막 멀쩡한 척 할 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순간순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축원이라는 걸 하잖아. 축원을 통해서 귀신을 누르고 쉽게 말하면 올가미를 치고 그런 축원들을 하면서 자꾸 귀신을 자극시키고 하면 순간적으로 막 더 나대고 막 난리 버거지를 떨어 막 이 빙의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혼 부유기를 한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굿할 때 우리가 어떤 영신을 청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청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혼 부르기가 가능한 거지만 이런 어떤 악기를 놓고 보자면 이런 부분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지. 장소는 불문하고 부를 수 있지.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폐가를 갔어. 그 터에 살고 있는 지방령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지방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축원을 하면 오지. 그런 홈부르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큰 관을 아까 뿌릴 갖다가 때. 세워놓고 거기다가 찹쌀을 막 관 주위에다 말피. 하고 맞아. 말피를 이렇게 뿌렸잖아. 이제 그게 이유가 도깨비는 찹쌀을 제일 싫어하고 말피 그래서? 중에서도 백말피를 제일 무서워한대. 그래서 그 오케이. 위에 범접을 하지 못하게 가둬놓으려고 이제 뿌린 거야. 지금 뭐 도깨비 놀이를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글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쵸. 도깨비 놀이라는 거를 하지를 않는데 이제 이 영화상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도깨비를 불러내기 위한 어떤 행위이지 않을까 싶어. 그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아니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빨리 찾아. 끝. 결국은 해피엔딩이네. 어쨌든. 파묘를 보고 난 후기에는 저희가 그 전에 데모가 보고 한번 리뷰했잖아요. 데모가는 좀 웃긴 게 좀 많고 그랬다면 약간 파묘는 진짜 무속적으로 좀 많이 깃들어 있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데모가보단 파묘가 저 무속적으로 더 와닿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애동제자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열흘밖에 안 된 제자가 뭘 알고 이걸 받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하고 이제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나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배웠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신은 정말 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파묘를 보면서 손님하고 상담을 할 때나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뒤다 보면 진짜 묘짜리 뭐 산소탈, 산소바람으로 인해서 누가 막 죽어나가거나 이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잖아. 근데 그런 부분을 소재로 다뤄서 영화를 찍었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고 그 일본 장수가 도깨비 불이잖아. 근데 그 도깨비 불이라는 형상을 막으려고 할 때 찹쌀과 백말피를 썼던 그런 부분들도 무속하고 다 연결된 부분이고 해서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맞아. 무속에 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떤 내용을 토대로 이거를 만드신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치? 가볍게 그래서 생각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재밌었어. 즐거웠어요. 재밌네요. 잘 봤습니다.